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제4장입니다. 4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장의 제목은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Once again,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페이지가 얼마 안 됩니다. 1절이 있고 2절까지 몇 페이지가 안 됩니다. 다시 묻는데, 현 정부와 비판적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나 교회들, 기업가나 지주 등이 주민자치회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자, 4장의 1절입니다. 4장에서 큰 타이틀을 보면은, 묻는다.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고 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방패막이로 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국가의 하부 조직에 대해 좌파 성향의 지방 세력이 확실한 독점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읍면동 단위에서 좌파 성향의 세력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116페이지에 페이지 1절입니다. 1절의 타이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좌파 성향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말단 조직인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장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그 원심력으로 인해 아래로부터 해체되어 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치 제도가 무력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대의제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통일성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파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 해도, 요새 뭐 윤석열이다, 다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서 우파 세력들이 집권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 위협성이 강한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좌파 성향 주민들에 독점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좌파 성향의 주민들이 주도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는 우파 성향 주민들을 배척, 박해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는 읍면동 단위가 정치판이 되고 그것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전체주의적이고 권력통합적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주민자치회 조직의 특성을 보고서는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가 떠올리며 두렵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주민자치회를 보고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알려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3개월 동안 남한을 점령했을 때 시행한 인민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인민위원회 운영 시 좌익 성향의 인물들이나 북한군 협조자들이 완장을 차고 앞잡이가 되어 우익 성향 인물들을 감시,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당시를 겪은 사람들은 동네 좌익 인사들이 북한군보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누가 지주, 반공 인사인지 몰랐지만 그 동네 사는 좌익 인사 및 협조 세력은 이른바 반동 분자들을 잘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네 출신 좌익들의 활개에 두려움을 느낀 우익 주민들은 도망을 하거나 마루 및 구덩이를 파고 숨거나 하여 일체 종적을 감췄다는 겁니다. 이렇듯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좌파 성향의 인사들 중심으로 운영할 위험성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국민을 양분하여 좌파 성향 국민, 촛불 국민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고 우파 성향 국민들, 태극기 세력, 보수 세력 등을 철저히 적폐 세력으로 괴멸시키겠다며 배척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회의 운영이 지역 내 좌파 세력에게 장악당할 경우 우파 성향 국민들이 크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가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읍, 면, 동 단위 인민위원회는 주민 통제 등 행정 권한은 물론 김일성 찬양, 공산주의 선전, 우익 세력 체포, 우편, 교육, 전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용을 했고 치안기관, 내무서 경찰서와 재판소, 인민재판 담당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반동분자를 체포한 후 구금하다가 납북하거나 의용군으로 전선에 보내기도 하고 곧바로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 공산주의 세력은 서로 간 업무는 달라도 끈끈한 사상적 동지애가 강하기 때문에 긴밀한 연대로 전체주의적 통일성이 가능하다. 이렇듯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좌파 성향 인사들의 전체주의적 성격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갖는 정보력에다가 앞으로 기소권을 갖는 자치경찰이나 법원 판결에 지역 세력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읍, 면, 동 단위별로 전체주의적인 권력 통합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관계자나 자치경찰, 정보형사, 수사형사 등을 공권력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와 비판적 입장에 있는 인사들이나 교회들, 기업가나 지주 등이 주민자치회의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지주 등은 조세나 각종 법적 규제 제도를 통한 통제가 가해질 것이고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환경, 노동, 조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규제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기독교 교회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예측컨대 차별금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명분으로 전도 및 선교활동, 새벽기도, 통성기도에 대한 제한, 예배 참석, 인원 체크, 교회 재정,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제를 가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별로 얼굴을 아는 주민들을 통해 통제를 가할 경우 훨씬 더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고 더욱 감시가 철저할 것이며 벗어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자유박탈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지수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제 4장까지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주민자치기본법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공산혁명의 길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